매주 기다릴 필요 없는 완결 먼치킨 웹툰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테러리스트가 된 주인공 이야기, 테러맨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죽고 외국인 가정부 릴리아와 함께 사는 민정우, 그에겐 특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불행을 감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불행이 보라색으로 보였기에 일상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평소처럼 릴리아와 쇼핑하던 중 민정우는 백화점 전체가 보라색으로 보여 안 좋은 예감을 받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는 말이었기에 아무도 믿지 않았고 혼자 고민하던 중 릴리아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릴리아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이 아는 지인을 불러 본격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내쫓아 건물 밖으로 피신시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총을 들고 방독면까지 쓰자 겁을 먹은 사람들은 계획대로 백화점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점장과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았는데요. 민정우는 점장에게 총을 들이밀어 협박하던 중 경찰이 와서 시민들이 백화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민정우 일행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짜고 치는 인질극 속에서 경찰과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민정우의 능력대로 건물은 붕괴됐고 경찰과 시민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자 한 명이 피하지 못해 죽을 뻔할 때 민정우가 몸을 내던져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테러리스트로 변장한 민정우는 수많은 불행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웅의 면모와 재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보여주는 능력과 성장, 작품에서 보여주는 탄탄한 스토리, 영웅적인 모습과 행동, 그리고 액션씬까지 어느 거 하나 부족하지 않아 작품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악기들이 가득한 제주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과 미치광이 테마사의 요괴 테마 이야기, 아일랜드 소개하겠습니다. 수개월 전 제주도에 온 원미호, 여자만을 탐하고 식이 나는 정윤기의 눈에 띄어 상처를 입게 됐고 그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광기 어린 테마사 반에 의해 구해줬는데 원미호는 요괴 특치 한 마리당 1억씩 준다고 계약을 제안합니다. 반은 계약을 받아들였고 원미호를 신경 쓰지 않고 광기 어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요괴와 반에게서 벗어나고 싶던 원미호는 남몰래 제주도로 벗어나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에 막무가내였으며 반이 간직하려던 목걸이를 버리는 실수를 보입니다. 그렇게 보안 검색에 걸린 원미호는 따로 물건을 검사받고 있었는데요. 검사원 중 한 명이 정염기였기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다 죽인 정염기. 하지만 원미호를 찾아다닌 반이 나타나 요괴를 상대합니다. 원미호는 반이 정염기를 상대하는 사이 공항을 벗어나 버스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원미호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었고 결국 반이 나타나 도망쳤던 정염기를 죽입니다. 그걸 본 원미호는 또다시 도망치던 중 갑자기 온 구급차를 탔는데요. 함정에 빠져 정염기 소굴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과연 원미호는 요괴와 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치광이 주인공의 매력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막 나가는 모습, 하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답답함 없는 사이다 전개, 그에 따른 재미와 흥미진진한 스토리까지 정주행하기 손색 없을 정도로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은 누나가 선물한 안드로이드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박살나게 된 이야기, 나노리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보급이 일상화된 시대, 어렸을 때 누나가 죽어 혼자가 된 안도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도진은 누나가 만들어준 가정용 안드로이드 상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애정이 넘치고 모자람 없는 삶 속에서 안도진의 생일날 특별한 만남이 발생합니다. 평소처럼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안도진, 아파트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지만 신경 쓰지 않고 상과 함께 생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시가 되자마자 누군가 초인종을 울렸는데 아까 문득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안도진은 예전에 누나가 얘기해준 리본을 보고 누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선물의 정체는 안드로이드 나노, 상과 마찬가지로 누나가 만든 안드로이드였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늘게 된 안도진, 하지만 학교를 마친 하굣길에서 마중을 나온 나노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반에서 실수한 일을 사과하고 싶던 안도진과 대화를 거부하는 성준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걸 본 나노는 보복을 가했고 경호 안드로이드를 찍어 누르는 비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리지 않았다간 섬을 넘을 것 같았기에 안도진은 나노를 말렸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나노는 죽은 누나의 유언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진짜 안도진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때리며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안도진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등에서 레이저를 쏘는 기계가 나와 놀라게 됩니다. 과연 안도진은 상과 나노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말이 필요 없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작화, 먼치킨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몰입까지 종합적인 면이 뛰어나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소녀와 시한부 인생을 가진 수의사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신석기녀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종합병원에서 부원장을 맡은 이재신,
그는 부모가 죽고 홀로 남은 동생을 위해 돈을 지독하게 모으는 돈귀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말 하는 소녀 강수키가 찾아와 거북이를 진료해달라는데요. 많은 비용이 들었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맙니다. 이재신은 기침이 심해지자 병원에 갔는데 수명이 6개월 남았다고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됐습니다. 시한부 선언에 큰 충격을 받은 이재신, 평소와 다르게 거북이를 치료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쓰러진 이재신, 거북이의 주인 강수키가 그를 찾아와 치료의 보답으로 뜬금없이 키스를 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재신은 키스 때문에 당황하여 경찰이 오자 서둘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큰일을 겪은 이재신은 며칠 만에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전과 다른 의사소견에 시한부였던 그의 인생은 살날이 들어 의아함을 품었습니다. 그나마 의심 가는 것은 강수키와의 키스. 그렇기에 강수키에게 물어보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시대가 다른 그녀의 졸업사진. 이재신의 의구심은 더욱 증가하던 중 갑작스러운 배탈로 인해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수키 몰래 화장실에 가고 싶던 이재신은 그녀가 빚쟁이를 상대하는 틈에 화장실에 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북이가 이재신이 온 것을 눈치챘고 강수키는 도둑인 줄 알고 상대했다가 도자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걸 보고 손등에 키스하여 치료해줬습니다. 이재신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 생각하여 강수키를 넘어뜨려 키스하고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과연 시한부 인생 이재신은 비밀이 많은 강수키와 키스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작품 내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비밀, 그에 따른 액션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자연스러운 개그와 독자를 뒤흔드는 로맨스까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기에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물을 찾는 이야기, 트라이앵글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건 삼각형에서 시작됐지만 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계급을 나눈 차별이 생겼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삼각을 가진 노예 니아, 광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반역이 일어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숲속에 집이 있어 창고에 몰래 숨었는데 사각평민 부녀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다행히 레인의 아버지가 착했기에 딸과 함께 숨으라고 얘기하고 니아를 쫓아온 직각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의 아버지는 그들에 의해 죽고 숨어있던 레인은 들키고 맙니다. 레인마저 위험에 빠졌지만 기습을 노린 니아 덕분에 괜찮았고 죽은 사람의 각을 빼앗은 니아는 칠각이 됐습니다. 창고를 벗어나자 진실을 마주하게 된 레인. 니아는 직각의 일원을 상대했고 상대적으로 각이 낮았지만 이겼습니다. 레인은 죽어가는 아버지의 유언과 유품을 받고 니아와 함께 숲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의 균형을 소호하는 직각에게 쫓기게 된 니아와 레인. 각이 드러난 그들은 밤중에 얘기를 나누다 소원을 이뤄주는 물체 원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니아는 잃어버린 기억을 위해서 레인은 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원이 있는 장소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마을로 가게 된 두 사람은 직각의 일원을 만나게 됐는데요. 간부급 인원을 만나 위험에 빠졌습니다. 과연 니아와 레이는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재미를 잘 뽑아낸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어렵게 풀어나갈 수 있는 소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숨겨진 것들을 스토리 흐름에 따라 잘 풀어냈고 마무리까지 좋아 재밌게 봤습니다. 모든 걸 잃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고 행복을 찾기 위한 순혈 뱀파이어 이야기 화이트 블러드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뱀파이어와 인간이 존재했고 그들에 의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10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박하야는 친구 하나 없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과 환영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박하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줘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렌이 울려 환영회가 끝났고 그녀에게 관심 있는 선배가 접근하여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박하야는 선배와 함께 돌아가던 중 보육원을 찾아온 건달이 누구를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괴롭힘 당한 사람이 뱀파이어라 건달을 죽였고 선배는 겁에 질려 혼자 도망갑니다. 박하얀과 단둘이 된 뱀파이어, 힘에 도취돼서 그녀를 잡아먹기 위해 다가섰지만 순혈 뱀파이어였던 그녀에게 박살나 죽었습니다. 뱀파이어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살아왔던 박하얀. 하지만 대학교 안에서 친절했던 교수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여 하루도 조용해질 수 없었습니다. 교수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던 박하얀은 계략을 통해 그 뱀파이어를 외진 곳으로 불러냅니다. 엄청난 힘에 취하여 막 나가던 뱀파이어. 그녀와 힘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덤비다가 본 모습을 드러낸 그녀에게 맞고 죽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만감이 교차하던 박하야는 사건을 해결하고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순혈 뱀파이어 박하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요? 뱀파이어 웹툰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여주 웹툰이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남녀 독자를 모두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무난하고 행복한 해피엔딩 스토리, 기대 이상의 액션씬과 작화까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